너 때문에 하은이 엄마 죽은 거야. 녹음기에서 흘러나온 목소리에 정자는 온몸이 얼어붙었다. 내가 안 태어났으면 엄마가 안 죽었어. 7살 하은이의 흐느끼는 울음소리가 이어졌다. 정자는 이어폰을 빼고 벽에 등을 기댔다. 숨이 막혔다. 무고한 아이에게 그런 끔찍한 말을 하고 있었다니. 그러니까 앞으로 할머니 앞에서 울지 마. 알겠어? 알겠어요. 정자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다. 그동안 의심했던 사람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이 녹음이 모든 것을 바꿀 거라는 사실을 말이다. 여러분 주변의 아이들은 안전한가요?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아이의 작은 신호도 놓치지 마세요. 어른들의 침묵이 아이를 더 아프게 만듭니다. 용기 있는 한 사람의 행동이 한 아이의 인생을 구할 수 있어요. 오늘도 당신의 관심이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정자입니다. 올해 62살이 된 이 몸이 강원도 속초에서 작은 분식집을 운영한 지도 벌써 20년이 넘었네요. 바다 냄새가 코끝을 스치는 이른 아침, 저는 늘 그랬듯 분식집 문을 열었습니다. 손때 묻은 유리문에 정잔의 분식이라는 간판이 아직도 선명했죠. 이 동네 사람들은 모두 절 정자 씨라고 부르거든요. 정자 씨, 오늘도 일찍 나왔네요. 옆집 생선가게 사장님이 인사를 건넸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죠. 어르신, 안녕하세요. 날씨가 참 좋네요. 사실 오늘은 평소보다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어젯밤 하은이 때문이었어요. 7살 된 제 손녀 하은이가 아빠 집에서 돌아온 뒤 한참 동안 울었거든요. 그것도 목 놓아 우는 게 아니라 조용히 어깨만 들썩이며 흐느꼈습니다. 저는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고 국물을 끓이기 시작했어요. 멸치와 다시마가 우러나는 냄새가 가게 안을 가득 채웠죠. 그런데 자꾸만 어젯밤 일이 떠올랐습니다. 하은이는 매주 토요일마다 아빠 집에 가요. 이혼한 며느리가 재혼하면서 하은이를 저에게 맡겼거든요. 처음엔 서로 어색했는데 이제는 정말 제 새끼 같아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빠 집에서 돌아올 때마다 하은이가 이상하게 변한다는 거예요. 어제도 그랬어요. 저녁 7시쯤 하은이가 돌아왔는데 평소처럼 할머니 하며 달려오지 않더라고요. 현관문 앞에 서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더라고요. 하은아, 왔니? 제가 다가가자 하은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가가 빨갛더라고요. 분명히 울었던 거죠. 할머니. 하은이가 제 품에 안기며 또 울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어깨가 덜덜 떨리는 게 느껴졌어요. 저는 하은이를 꼭 안아주며 등을 토닥였죠. 왜 그러니, 우리 하은이. 무슨 일 있었어? 그런데 하은이가 한 말이 지금도 귓가에 맴돕니다. 할머니, 나 나쁜 아이래요. 그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7살짜리가 자기를 나쁜 아이라니요. 누가 그런 말을 했을까요? 누가 그런 소리를 했니? 저는 하은이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하은이는 입술만 떨며 대답하지 않았어요. 분식집 문에 달린 방울이 딸랑거렸습니다. 첫 손님이 들어왔네요. 아줌마, 김밥 하나 싸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자동으로 손을 움직였습니다. 김밥을 싸면서도 계속 하은이 생각이 났어요. 그 애가 왜 자꾸 아빠 집에서 돌아올 때마다 우는 걸까요? 처음에는 아빠가 보고 싶어서 우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뭔가 다른 것 같더라고요. 여기 김밥이요. 고맙습니다. 손님이 나간 뒤 가게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행주로 테이블을 닦으며 생각했어요.
하은이 아빠는 새 가정을 꾸렸죠. 새엄마도 있고 새로 태어난 아기도 있어요. 혹시 거기서 하은이가 소외되는 건 아닐까요? 그런데 더 걱정되는 건 하은이가 점점 말수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예전엔 그렇게 제잘제잘 말이 많았는데 요즘엔 하루 종일 조용해요. 오늘 오후에도 하은이가 아빠 집에 가야 합니다. 벌써 가슴이 답답해지네요. 또 울면서 돌아올 텐데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점심시간이 되자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들어왔습니다. 모두 저를 반갑게 맞아주었죠. 정자 씨 라면 하나요. 네, 바로 끓여드릴게요. 저는 평소처럼 웃으며 대답했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라면을 끓이는 동안에도 하은이 생각뿐이었어요. 그때 가게 문이 열리며 하은이가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하은이가 조용히 불렀어요. 아빠 집에 가기 전이라 그런지 표정이 어둡더라고요. 응, 우리 하은이. 점심 먹었어? 네. 하은이는 카운터 앞 의자에 앉아 다리를 흔들었습니다. 평소라면 제잘제잘 학교 이야기를 했을 텐데 오늘은 조용했어요. 할머니, 저 아빠 집에 안 가면 안 돼요? 갑자기 하은이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제 손이 멈췄어요. 왜 그러니? 아빠가 보고 싶어 하실 텐데. 하지만 하은이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분명히 뭔가 잘못된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요. 그날 오후 하은이를 아빠 집에 데려다 주고 돌아오는 길, 저는 계속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우 아들이 재혼한 건 작년 봄이었어요. 새로 들어온 며느리 오소연 씨는 피아노 교습소를 운영하는 분이었죠. 처음 만났을 때 인상이 참 좋았습니다. 어머님, 하은이를 잘 부탁드려요. 제가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소연 씨는 정중하게 인사했고 저도 마음에 들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눈에 띈 건 소연 씨의 남동생이었어요. 오지훈이라는 29살 청년인데 마치 자기 집인 것처럼 성훈의 집을 드나들더라고요. 처음엔 이사 정리를 도와주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나도 계속 그렇더라고요. 심지어 집 비밀번호까지 알고 있어서 성우가 없을 때도 혼자 들어가곤 했습니다. 아, 형님이 안 계신가 보네요. 괜찮습니다. 잠깐만 있다가 갈게요. 지훈 씨는 그렇게 말하며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곤 했어요. 저는 그걸 보고 조금 이상하다 생각했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그렇지 하며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하은이의 반응이 달랐어요. 지훈 씨가 오기만 하면 하은이는 어딘가로 숨어버렸습니다. 하은아, 삼촌이 왔는데 인사 안 할래? 소연 씨가 부르면 하은이는 고개만 살짝 내밀고는 다시 숨었어요. 처음엔 낯을 가리는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도 전혀 나아지지 않더라고요. 어젯밤에 하은이를 데리고 오는 길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성훈의 집 앞에 도착했는데 지훈 씨가 마침 나오더라고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지훈 씨는 예의 바르게 인사했습니다. 그런데 하은이가 갑자기 제 뒤로 숨었어요. 하은아, 왜 그러니? 제가 돌아보자 하은이가 제 옷자락을 꽉 잡고 있더라고요. 작은 손이 떨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할머니, 우리 그냥 가요. 하은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훈 씨는 그런 하은이를 보며 웃었지만 왠지 그 웃음이 자연스럽지 않게 보였습니다. 하은이가 아직 어려서 그런가 보네요. 시간 지나면 친해질 거예요. 그러게요. 아이들이 그런 때가 있죠. 저는 그렇게 대답하고 하은이 손을 잡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성우는 회사 야근으로 늦을 예정이었고 소연 씨는 저녁 레슨 때문에 교습소에 있었어요. 그래서 하은이와 저만 있었죠.
할머니, 저 배고파요. 하은이가 말했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저는 냉장고를 열어 간단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계란 후라이를 하는 동안 하은이가 거실에서 혼자 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제가 물었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거실로 나가보니 지훈 씨가 들어와 있더라고요. 아, 어머님. 형님한테 빌려준 책을 가지러 왔어요. 그는 자연스럽게 말했지만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우한테서 지훈 씨가 온다는 얘기를 듣지 못했거든요. 더 이상한 건 하은이의 반응이었어요. 지훈 씨가 들어오자 하은이는 즉시 제 뒤로 숨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몸을 떨고 있었어요. 하은아, 삼촌한테 인사해. 지훈 씨가 다가오려고 하자 하은이는 더욱 제게 바짝 붙었습니다. 싫어요. 하은이가 고개를 흔들며 말했어요. 그 순간 저는 하은이의 눈에서 무서움을 보았습니다. 단순한 낯가림이 아니었어요. 하은이가 왜 이러지? 저는 하은이를 안아들었습니다. 하은이는 제 목에 얼굴을 묻고 떨고 있었어요. 아, 제가 갑자기 와서 놀란 것 같네요. 책만 가져가고 바로 갈게요. 지훈 씨는 서재로 들어가더니 잠시 뒤 나왔습니다. 그럼 먼저 가볼게요. 하은아, 다음에 또 보자. 하은이는 끝까지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지훈 씨가 나간 뒤에야 하은이가 조금 진정됐습니다. 할머니, 저 무서워요. 하은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뭐가 무서우니? 그 아저씨요. 저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아이가 어른을 무서워한다는 건 분명 이유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구체적으로 무엇 때문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성우가 돌아왔을 때 저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성우야, 지훈 씨가 자주 우리 집에 오는 것 같은데. 아, 그게 처제 오빠이니까 가족이나 다름없잖아요. 그리고 혼자 사는 총각인데 뭐. 성우는 별일 아니라는 듯 대답했어요. 그런데 하은이가 그 사람을 좀 무서워하는 것 같아. 아이들이 그럴 수도 있죠. 시간 지나면 괜찮아질 거예요. 성우도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하은이의 반응이 너무 이상했어요. 그리고 지훈 씨가 성훈의 집을 드나드는 방식도 어딘지 부자연스러웠습니다. 분식집에 도착해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뭔가 놓치고 있는 게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은이가 나쁜 아이래요라고 했던 말도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런데 이건 단순한 가족 간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보며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이상한 일을 시작했습니다. 지훈 씨의 동선을 몰래 관찰하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사흘 연속 같은 패턴이 반복되자 확신이 들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고요. 하은이는 매일 오후 3시 반에 학교에서 돌아옵니다. 그런데 지훈 씨는 정확히 3시 40분마다 성훈의 집에 나타났어요. 마치 하은이의 학교 시간을 알고 있는 것처럼요. 저는 분식집 일을 핑계로 그 시간대에 성훈의 집 근처를 지나다녔습니다. 장 봐야 한다는 핑계로, 산책한다는 핑계로 말이에요. 정자 씨, 요즘 부지런하시네요. 자주 보이던데. 동네 아주머니가 말을 걸어왔어요. 아, 그냥 답답해서 좀 걸어 다니고 있어요.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관찰을 계속할수록 더 이상한 점들이 보였어요. 지훈 씨는 성우가 회사에서 돌아오는 시간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성우가 퇴근하는 건 보통 오후 6시 반쯤인데 지훈 씨는 6시 10분이면 어김없이 집을 나갔어요. 마치 성우와 마주치지 않으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느 날은 성우가 일찍 퇴근한 적이 있었어요. 그날은 지훈 씨가 당황하며 급히 나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현관에서 성우와 마주쳤는데 둘 사이의 분위기가 어딘지 어색했어요. 지훈 씨, 왜 이렇게 일찍? 아, 형님. 갑자기 일이 생겨서요. 먼저 가볼게요. 지훈 씨는 성우와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도 않고 황급히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고 오싹함을 느꼈어요. 분명히 뭔가 숨기는 게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며칠 뒤 저는 용기를 내어 하은이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하은이가 분식집에 혼자 놀러 온 날이었어요. 하은아, 할머니가 물어볼 게 있는데. 저는 하은이 앞에 우유를 놓으며 말했습니다. 네. 하은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삼촌이랑 집에서 둘이 있을 때가 있지?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은이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하은아, 삼촌이랑 있을 때 무서웠어? 그러자 하은이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작은 어깨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무슨 일이 있었니? 저는 하은이 옆에 앉아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하은이는 한참 동안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눈에 눈물을 머금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가 삼촌 싫어한다고 했어요. 응? 저는 깜짝 놀랐어요. 성우가 지훈을 싫어한다고요? 아빠가 그랬어요. 삼촌이 자꾸 집에 오는데 별로 안 좋아한대요. 그런데 하은이가 말을 멈췄습니다. 그런데 뭐? 엄마는 삼촌이 좋대요. 그래서 아빠가 화를 내면 안 된대요. 저는 상황이 복잡하다는 걸 직감했어요. 성우와 소연 씨 사이에 지훈 때문에 갈등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하은이는 어떻게 하고 있어? 저는 아무 말도 하면 안 돼요. 나쁜 아이가 되거든요. 하은이가 눈물을 뚝뚝 떨어뜨렸어요. 누가 그런 소리를 했어? 엄마가 가족 일은 밖에서 말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삼촌한테도 잘해야 한다고요. 저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7살 아이가 어른들의 복잡한 관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던 거예요. 하은아, 삼촌이 뭔가 이상한 일을 한 적은 없어? 저는 더 구체적으로 물어봤습니다. 하은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삼촌이 저한테 비밀을 지키라고 했어요. 무슨 비밀? 삼촌이 집에 온다는 거요. 아빠한테는 말하지 말라고요. 저는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왜 지훈 씨가 하은이에게 비밀을 지키라고 했을까요? 그 비밀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 나쁜 일이 생긴대요. 엄마가 울고 아빠가 더 화낼 거래요. 하은이는 훌쩍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왜 하은이가 자기를 나쁜 아이라고 했는지 알 것 같았어요. 아이는 어른들 사이에 복잡한 문제 한가운데 끼어서 괴로워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은아, 할머니한테는 무슨 일이든 말해도 돼. 알겠지? 네. 하은이가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불안해 보였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성우는 지훈을 싫어하는데 소연 씨는 오빠를 감싸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서 하은이가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지훈 씨였어요. 왜 성우가 없을 때만 집에 와서 하은이와 단둘이 있으려 하는 걸까요? 그리고 왜 아이에게 비밀을 지키라고 하는 걸까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위험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은이를 보호해야 한다는 마음과 가족 문제에 함부로 개입하면 안 된다는 생각 사이에서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의 중심에 7살 아이가 혼자 떨고 있다는 사실이 저를 더욱 괴롭혔어요.
저는 며칠 동안 고민 끝에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확인해야겠다고 말이에요. 속초 시내 전자상가에 가서 작은 녹음기를 하나 샀습니다. 손바닥만 한 크기의 조그만 녹음기였어요. 이거 어떻게 쓰는 건가요? 아, 이 버튼만 누르시면 돼요. 간단합니다. 젊은 점원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녹음기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하은이의 가방을 살펴봤어요. 작은 주머니에 녹음기를 넣고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할머니, 뭐 하세요? 하은이가 다가왔습니다. 아, 할머니가 하은이 가방 정리해주고 있었어. 고마워요. 하은이는 별 의심 없이 가방을 메고 아빠 집으로 떠났어요. 그날 밤이 가장 길게 느껴졌습니다. 하은이가 돌아올 때까지 저는 분식집 일에 집중할 수 없었어요. 손님이 와도 멍하니 있다가 뒤늦게 정신을 차리곤 했죠. 정자 씨, 오늘 좀 이상하네요. 괜찮아요? 단골 손님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네. 괜찮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저녁 8시쯤 하은이가 돌아왔습니다. 역시나 울먹인 얼굴이었어요. 할머니, 하은이가 제 품에 안겼습니다. 평소보다 더 세게 안기는 게 느껴졌어요. 우리 하은이 저녁 먹었어? 네. 하은이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씻고 잠자리에 들 때까지 저는 녹음기 생각밖에 나지 않았습니다. 하은이가 잠든 뒤에야 조심스럽게 가방에서 녹음기를 꺼냈어요. 방문을 닫고 이어폰을 끼웠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어요. 재생 버튼을 눌렀죠. 처음엔 잡음만 들렸습니다. 그러다가 문 여는 소리,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곧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은아, 아빠 왔어. 성우의 목소리였어요. 저는 조금 안도했습니다. 지훈이 아니라 성우가 있으니까요. 아빠, 하은이의 작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성우의 목소리 톤이 평소와 달랐어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오늘도 할머니네서 뗐었지? 아니에요. 거짓말하지 마. 맨날 울고 불고 난리잖아.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성우가 하은이에게 그런 말투로 얘기한다고요? 아빠, 저 안 그랬어요. 하은이의 목소리에 울음기가 섞였어요. 또 울려고? 맨날 우는 게 취미야? 너 때문에 얼마나 피곤한지 알아? 저는 이어폰을 빼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더 들어야 했어요. 그런데 다음에 들린 말은 저를 완전히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너 때문에 하은이 엄마 죽은 거야. 순간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성우가 뭐라고 했다고요? 내가 안 태어났으면 엄마가 안 죽었어. 녹음기에서 하은이의 흐느끼는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응, 응. 하은이가 훌쩍이며 대답하는 소리였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할머니 앞에서 울지 마. 알겠어? 네. 할머니한테 아빠 얘기도 하지 마. 괜히 걱정시키지 말고. 알겠어요. 저는 이어폰을 빼고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제가 의심했던 지훈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제 아들 성우가 7살 아이에게 그런 끔찍한 말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은이의 첫 엄마는 출산 중 대량 출혈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의료사고도 아니고 누구의 잘못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성우가 하은이 탓이라고 했다니요. 저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아빠가 자기 딸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이제 모든 게 이해됐어요. 하은이가 왜 자기를 나쁜 아이라고 했는지, 왜 아빠 집에서 돌아올 때마다 우는지 말이에요. 7살 아이가 엄마 죽음의 원인이 자기 때문이라는 말을 듣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가장 믿어야 할 아빠에게서 말이죠.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분노와 절망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제가 잘못 키운 아들이 무고한 아이를 학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은이가 잠든 방을 바라봤습니다. 저 작은 아이가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상황을 반드시 바로잡겠다고요. 하은이를 지켜내겠다고요. 저는 눈물을 닦고 일어났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이 달라 보였어요. 눈빛이 변해 있었습니다. 예전에 나약했던 모습은 더 이상 없었어요. 내일부터 진짜 싸움이 시작될 거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한 저는 아침 일찍 결심을 했습니다. 지훈 씨를 직접 만나야겠다고 말이에요. 분식집 문을 열기 전 저는 지훈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용기를 냈어요. 여보세요, 지훈 씨인가요? 저 정자입니다. 아, 어머님. 안녕하세요. 혹시 잠깐 만날 수 있을까요? 할 얘기가 있어서요.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디서 뵐까요? 우리는 속초 해변 근처 작은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오후 2시 약속 장소에 도착한 저는 이미 와 있던 지훈 씨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창가 자리에서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어머님, 지훈 씨가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그의 얼굴에도 피로가 서려 있었어요. 앉아요. 저는 그 앞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한참 동안 말문이 트이지 않았어요. 지훈 씨, 저는 그동안 당신을 오해했어요. 저는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하은이가 왜 당신을 무서워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지훈 씨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이제야 이해가 됐어요. 당신이 왜 매일 집에 왔는지 말이에요. 저는 가방에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이걸 들어보세요. 녹음기에서 성우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너 때문에 하은이 엄마 죽은 거야. 지훈 씨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주먹을 꽉 쥐었다가 풀기를 반복했습니다. 어머님이 이걸 들으셨다니. 지훈 씨, 진실을 말해주세요. 하은이 엄마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지훈 씨는 한참 동안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하은이 엄마는 제가 아는 사람 중에 가장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그의 목소리에 그리움이 묻어났습니다. 처음엔 성우 형님이 정말 좋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누나도 행복해 보였고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지훈 씨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누나가 임신했을 때부터였어요. 형님이 점점 까다롭게 굴기 시작했죠. 이것도 못하게 하고 저것도 못하게 하고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출산 후에는 더 심해졌어요. 아이 돌보는 것도 마음에 안 든다고 하고 집안일도 제대로 못한다고 하고 그래서 누나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어요. 웃지도 않고 밥도 제대로 안 먹고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쓰러졌죠. 지훈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산후 우울증이 심해서 그렇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누나가 왜 그렇게 됐는지를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하은이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래서 당신이 하은이를 지키려고. 네, 맞아요. 소연이한테 모든 걸 얘기했어요. 형님이 누나에게 어떻게 했는지 지금 하은이에게도 똑같이 하고 있다는 것까지요. 지훈 씨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소연이는 무서워했어요. 그래도 하은이를 혼자 둘 수는 없다고 했죠. 그래서 제가 매일 집에 간 거예요. 형님이 하은이에게 뭔가 하려고 하면 막으려고요. 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제가 의심했던 지훈 씨가 실제로는 하은이를 보호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은이가 당신을 무서워한 건
아마 제가 나타나면 형님이 더 예민해지거든요. 그래서 하은이가 저를 보면 불안해하는 것 같아요.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지훈 씨는 가해자가 아니라 보호자였고 정작 가해자는 제 아들이었던 거예요. 저는 카페 의자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죄책감과 분노가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지훈 씨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제가 잘못 키웠나 봐요. 저는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잘못 아니에요. 사람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하은이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처럼은 안 돼요. 하은이가 너무 힘들어해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요. 카페를 나선 뒤 저는 바로 성운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소연 씨가 교습소에서 막 돌아온 참이었어요. 어머님, 어떻게 오셨어요? 소연 씨가 놀라며 문을 열어줬습니다. 소연아, 이제 우리가 하은이를 지켜야 해요. 저는 소연 씨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소연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녀도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던 거죠. 어머님이 아셨다니. 이제 진실을 마주할 때가 온 것 같아요. 저는 소연 씨와 마주 앉아 말했습니다. 하은이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싸워야 한다고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 진실을 알았으니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명확했거든요. 소연 씨와 긴 대화를 나눈 다음 날 저희는 모든 증거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지훈 씨도 합류했어요. 그동안 몰래 기록해둔 자료들을 가져왔습니다. 하은이가 멍든 사진들, 유치원에서 작성한 상담 일지, 그리고 제가 녹음한 파일까지요. 어머님, 이걸 정말 하시려고요? 소연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해야 해요. 하은이를 위해서요.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속초 경찰서는 오후 햇살이 기울어지는 시간에도 분주했습니다. 저희는 접수 창구 앞에서 한참을 기다렸어요. 아동학대 신고하러 왔습니다. 제가 경찰관에게 말했을 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돌이킬 수 없었어요. 신고자와 피해자의 관계가 어떻게 되시나요? 제가 할머니고 피해자는 제 손녀입니다. 그리고 가해자는 제 아들이에요. 경찰관이 깜짝 놀랐습니다. 할머니가 친아들을 신고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으니까요. 증거자료 가져오셨나요? 네, 여기 있습니다. 지훈 씨가 준비한 서류 봉투를 내밀었어요. 녹음 파일이 담긴 USB, 사진들, 유치원 상담 기록까지 모든 게 들어 있었습니다. 조사는 생각보다 오래 걸렸어요. 경찰관은 녹음 파일을 들어보고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이건 정말 심각한 사안이네요. 그래서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어요.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성우에게 경찰서에서 연락이 갔습니다. 다음 날 출석하라는 통지였어요. 성우는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경찰서에서 연락 왔다는데? 성우야, 우리 만나서 얘기하자. 대체 무슨 일이에요? 성우의 목소리에 당황함이 묻어났습니다. 다음 날 오후 성우가 분식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어요. 엄마, 설명해 주세요. 왜 경찰서에서 저를 부르는 거예요? 앉아라, 성우야. 저는 성우에게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엄마가 신고했어. 뭐요? 너를 신고했다. 성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엄마가 날 신고해? 미쳤어요? 성우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평생 처음 듣는 큰 목소리였어요. 그 순간 저도 참았던 감정이 터져 나왔습니다. 미친 사람은 너야, 성우야. 저는 울먹이며 아들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7살 아이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엄마 죽음이 하은이 탓이라니. 성우가 말문이 막혔어요. 엄마는 다 들었어. 녹음까지 해뒀다고. 그게 변명하지 마. 내가 낳아 기른 아들이 그런 짓을 했다는 게 부끄러워. 성우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는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며칠 뒤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가족보호재판소였어요. 판사님은 중년 여성이었고 자료를 꼼꼼히 검토하시더라고요. 녹음 파일을 들을 때 얼굴이 심각해지는 게 보였습니다. 피고인 김성우 씨, 이 녹음 내용이 사실입니까? 그건 제가 화가 나서 한 말이고요. 아이에게 어머니의 죽음을 탓하는 발언을 했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건가요? 성우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지훈 씨가 증인으로 나와서 첫 번째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우의 폭언과 압박, 그리고 그로 인한 산후 우울증까지요. 유치원 선생님도 증인으로 출석했어요. 하은이가 최근 몇 달 사이 급격히 위축됐어요. 친구들과도 잘 어울리지 않고 자주 혼자 울고 있었죠. 판사님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김정자 씨, 손녀의 양육을 계속 담당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네, 당연합니다. 하은이는 제가 지켜야 할 아이예요. 김성우 씨의 면접 교섭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으로선 반대합니다. 아이가 너무 힘들어해요. 재판은 한 달 동안 계속됐습니다. 그 사이 하은이는 저와 함께 지냈어요. 성우는 집에 얼씬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판결일이 왔습니다. 본 재판부는 피해 아동 김하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김하은의 양육권을 조모 김정자에게 임시로 위탁하며 부친 김성우는 향후 6개월간 아동에 대한 접근을 금지합니다. 또한 김성우는 심리상담 프로그램 이수 후 단계적 면접 교섭을 검토하기로 합니다. 성우는 멍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모든 게 끝난 것 같았습니다. 법정을 나오며 소연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고생 많으셨어요. 우리가 함께 했으니까 할 수 있었어요. 지훈 씨도 다가왔어요. 하은이가 이제 편안해질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하은이에게 말했어요. 하은아, 이제 할머니랑 계속 살 거야. 정말이에요? 응, 정말이야. 그리고 하은이는 나쁜 아이가 아니야. 할머니가 제일 사랑하는 착한 아이라고. 하은이가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진짜 웃음이었어요. 저는 그제야 마음이 놓였습니다. 하은이를 지켜낼 수 있었고 진실도 밝혀졌으니까요. 힘들었지만 옳은 선택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판결이 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하은이는 이제 완전히 제 집에서 살고 있었어요. 처음 며칠은 힘들었습니다. 하은이가 밤마다 악몽을 꾸며 깨어났거든요. 할머니, 무서워요. 하은이가 울며 제 품에 안겼을 때 저는 등을 토닥이며 말했어요. 괜찮아, 우리 하은이. 할머니가 여기 있잖아. 아빠가 또 와서 혼낼까 봐요. 그런 일은 없을 거야. 약속해. 법원에서 추천받은 아동심리상담센터에 하은이를 데려갔습니다. 김소영 선생님이라는 분이 하은이를 맡아주셨어요. 할머님, 하은이가 많이 위축되어 있어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아이마다 다르지만 꾸준히 상담받으면 분명 나아질 거예요. 첫 번째 상담 후 하은이는 더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김 선생님은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다 그래요. 마음의 문을 여는데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한 달 뒤 변화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은이가 먼저 말을 거는 날이 늘어났어요. 할머니, 오늘 선생님이 제 그림 예쁘다고 했어요. 정말? 어떤 그림인데?
할머니랑 저랑 손잡고 바다 보는 그림이요.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아이가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고 있는 게 느껴졌어요. 2달째가 되자 하은이의 웃음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누가 저 칭찬해 줬는지 아세요? 누가? 유치원 원장 선생님이요. 친구들이랑 잘 논다고 하셨어요. 하은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예전의 밝은 모습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소연 씨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어머님, 잠깐 뵙고 싶어요. 우리는 예전처럼 해변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소연 씨의 얼굴이 많이 밝아져 있더라고요. 어머님, 저 이혼하기로 했어요. 소연아, 하은이 일로 많은 걸 깨달았어요. 저도 더 이상은 못 견디겠더라고요. 소연 씨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혼자 살아도 괜찮을까? 혼자가 더 편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빠도 있잖아요. 지훈 씨는 여전히 하은이를 돌보는 일에 적극적이었어요. 주말마다 하은이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은아, 삼촌이랑 놀이공원 갈까? 네, 좋아요. 하은이가 지훈 씨를 보며 웃는 모습을 보니 저도 마음이 놓였어요. 이제는 무서워하지 않았거든요. 어느 날 저녁 하은이가 제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저 정말 나쁜 아이 아니에요? 당연하지. 하은이는 할머니가 제일 사랑하는 착한 아이야. 아빠는 왜 그런 말 했을까요? 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7살 아이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아빠가 마음이 아팠나 봐. 그래서 잘못 생각한 거야. 아빠 마음이 나으면 다시 좋아질까요? 글쎄, 아빠가 노력하면 가능할지도 모르지. 하은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이는 어른보다 순수했습니다. 성우는 그 사이 상담을 받고 있다고 들었어요. 하지만 아직 하은이와 만날 수는 없었습니다. 법원에서 6개월 접근 금지 명령을 내렸거든요. 혹시 성우가 찾아오면 어떻게 하죠? 지훈 씨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그럴 리 없을 거예요. 성우도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알 테니까요. 실제로 성우는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부끄러웠을 수도 있고 정말 반성하고 있을 수도 있었어요. 가을이 깊어갈 무렵 하은이가 처음으로 아빠 얘기를 꺼냈습니다. 할머니, 아빠는 언제쯤 다시 볼 수 있어요? 하은이가 보고 싶어? 조금. 그런데 무섭기도 해요. 저는 하은이를 안아주었습니다. 하은이가 준비됐을 때 생각해보자. 억지로 할 필요는 없어. 네. 김 선생님도 비슷한 얘기를 하셨어요. 하은이가 많이 안정됐어요. 하지만 아버지와의 만남은 신중하게 결정하는 게 좋겠습니다. 얼마나 더 시간이 필요할까요? 최소 6개월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아버지도 충분한 상담을 받아야 하고요. 겨울이 오기 전 저희는 새로운 일상에 완전히 적응했습니다. 하은이는 매일 웃으며 유치원에 다녔고 저는 분식집 일을 하면서 손녀를 돌봤어요. 지훈 씨는 거의 가족처럼 지냈습니다. 하은이가 아프면 같이 병원에 가고 생일이면 케이크를 사와 주었어요. 지훈 씨, 정말 고마워요. 뭐려? 하은이가 제 조카나 다름없는데요. 소연 씨도 이혼 절차를 마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피아노 교습소를 확장해서 더 많은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저녁 하은이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는 할머니 손녀여서 정말 행복해요. 할머니도 하은이가 있어서 행복해. 앞으로 계속 함께 살 수 있죠? 물론이지. 하은이가 원하는 동안은요. 그날 밤 하은이는 악몽을 꾸지 않았습니다. 오랜만에 평안한 밤이었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힘든 시간이었지만 결국 해냈다고요. 하은이를 지켜냈고
새로운 가족을 만들었어요.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차가웠지만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게 괜찮아질 것 같았거든요. 1년이 흘렀습니다. 하은이는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이 되었어요. 매일 아침 노란 가방을 메고 학교에 가는 모습이 얼마나 당당한지 모릅니다. 할머니, 다녀올게요.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저는 분식집 문 앞에서 하은이가 학교로 향하는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작은 어깨가 더 이상 움츠러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학교 공개 수업이 있었습니다.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하은이 교실을 찾아갔어요. 할머니 오셨네. 하은이가 환하게 웃으며 제게 달려왔습니다. 교실 안에서 친구들과 함께 웃고 떠드는 모습을 보니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하은이가 정말 밝아졌어요. 담임 선생님이 제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처음엔 조용했는데 요즘은 발표도 적극적으로 하고 친구들과도 잘 어울려요. 수업을 참관하는 동안 저는 계속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하은이가 손을 번쩍 들고 발표하는 모습, 친구들과 함께 웃는 모습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더라고요. 지훈 씨는 여전히 저희와 가족처럼 지내고 있었어요. 주말마다 하은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든든한 삼촌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하은아, 오늘은 뭐하고 놀까? 삼촌, 바다에 가요. 조개 껍데기 줍고 싶어요. 좋아, 그러자. 하은이는 이제 지훈 씨를 전혀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가장 좋아하는 어른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소연 씨도 새로운 삶에 잘 적응하고 있었어요. 피아노 교습소가 번창해서 새로운 지점까지 열었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님 덕분에 새 인생을 살고 있어요. 소연 씨가 가끔 안부 인사를 할 때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우는 6개월 접근 금지 기간이 끝난 뒤에도 연락하지 않았어요. 아마 부끄러웠을 거예요. 혹은 정말 반성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고요. 하은이는 가끔 아빠 얘기를 했지만 예전처럼 무서워하지는 않았어요. 할머니, 아빠도 언젠가는 좋아질까요? 글쎄, 하은이가 원한다면 언젠가는 만날 수도 있겠지. 지금은 괜찮아요. 할머니랑 삼촌이랑 있는 게 더 좋아요. 어느 날 저녁 하은이가 제게 편지를 건넸습니다. 할머니, 이거 읽어보세요. 편지지에 삐뚤삐뚤한 글씨로 쓰여 있었어요. 할머니께, 저는 이제 무섭지 않아요. 학교에서도 선생님이 저를 착하다고 하고 친구들도 저랑 놀고 싶어 해요. 나는 좋은 아이래요. 할머니 사랑해요. 하은이가. 저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기쁜 눈물이었어요. 하은아, 이리 와. 저는 하은이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그래, 너는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아이야. 정말요? 정말이야. 할머니가 보증해 줄게. 하은이가 제 품에서 환하게 웃었어요. 그 웃음 속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하은이가 편지를 줬다. 자기는 이제 무섭지 않고 좋은 아이라고 썼다. 정말 다행이다.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기를 잘했다. 세상에는 보호받아야 할 아이들이 많다. 어른들이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 창밖으로 속초 바다가 보였습니다. 달빛이 물결에 반짝이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하은이와 함께 바닷가를 산책했습니다. 할머니, 저 바다 예뻐요. 그래, 정말 예쁘다. 할머니도 예뻐요. 하은이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작지만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어요. 어른들이 만든 상처를 어른들이 치유해 주는 게 당연하다고요. 그리고 모든 아이들이 하은이처럼 다시 웃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요. 바닷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왔습니다. 하은이의 머리카락이 바람에 날리며 햇살에 반짝였어요.
할머니, 우리 평생 함께 살아요. 그래, 우리 하은이가 원하는 동안은 언제든지. 작은 손과 큰 손이 꼭 맞잡혀 바닷가를 걸어갔습니다. 더 이상 두려움도 슬픔도 없었어요. 오직 사랑과 희망만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